안녕하세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3-7강 시간입니다. 다음 주 되면요. 지분경매의 세 번째 책,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이와 같이 책이 이제 인쇄에 들어가서요. 나올 건데, 이제 온라인 문고나 또 교보, 또 대형 서점들, 영풍 비롯해 가지고 대형 서점에서 출시가 돼서 공부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5가지와 관련된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아주 지금은 일반 지분경매 물건으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 경쟁률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게 낙찰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데,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지분경매에 플러스 알파를 결합해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또 배우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지분경매의 차례를 보시면요. 지분경매와 대부업을 결합한 거, 또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매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된 이런 아주 깊은 공부들이 있는데요. 추심을 강제 집행하기 전에 하는 명조불, 이게 뭔지, 그리고 판결문을 채권을 양도받으려면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또 지분경매의 대법을 이렇게 그 수익을 내서 사업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 어떻게 또 이 대법을 설립한지, 이러한 관련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토지 보상 경매와 관련돼서 여기 도로 지분 찾기, 보상받기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도로 지분 받으면서 또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도로를 통해 가지고 공유분할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부분이요. 여기 도로 지분 찾기에서 또 한번 찾아보는 깊은 공부를 할 거고요. 산림청 임야 매도법이 뭔지 지분경매와 결합해서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분경매와 분묘가 있는 이러한 임야, 또 전답이 있는 분묘가 있는 이런 토지를 통해 가지고 형식적 경매로 엑시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분묘 기지권을 조정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엑시트하고 나오는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분경매와 법정 지상권을 연결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책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부분 같이 또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지분경매 틈새시장, 바로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공매를 통해서 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 어떤 물건을 매수해야 되는지, 지분 물건 중에도 어떤 물건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깊은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수익을 바로바로 낼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무려 140%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이상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이렇게 산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찾다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을 보는데요.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찾아본 건데요. 여기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장의 약자인데, 지목에서 공장이 이렇게 있는 산업 단지에 있는 도로 일부를 지분을 매입한 겁니다. 이런 지분을 매입해 가지고 또 공유물 분할 소장을 냈더니 상대방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공장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지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원고가 728분의 31지분, 또 피고 셋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속인들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인원이 피고가 7명까지 늘어난 이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내용 증명을 낙찰받고 공유지분 해소 문제로 피고 3명, 그러니까 타공유자 3명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제일 위에는 폐문부재, 두 번째는 수치인불명, 또 세 번째 폐문부재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지금 3명한테 다 연락이 가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요. 내용 증명을 살펴보면 발신인은 상기부동산의 728분의 31 지분에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매 낙찰에 따른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하니 연락처를 알 길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제가 불쑥 찾아뵙고 구두로 설명드린다면 불편하실 것 같아 이렇게 서신을 통하여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 증명이에요. 이 내용 증명이라고 쓰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를 통지서라고 쓰시면 조금 내용 증명이란 용어보다는 좀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당 토지는 4명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나 사용이 매우 곤란하여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2022년 10월 24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원만한 관계 속에서 공유지분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상대들이 크게 반응도 안 하고 이 지분 해소 문제라든가 우리 지분을 매수하겠다 이런 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소를 제출했고요. 원고가 우리 제자고요. 피고 이 3명 이렇게 3명이 주소 불명으로 또 이 송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송달이 어렵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청구 취지를 도로 같은 경우엔 1차적으로는요 현물 분할을 해달라 뭐 이런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그 대금 분할을 청하는 이 청구 취지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고 또 피고 1, 또 피고 2, 피고 3 이렇게 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라고 꼭 숫자 명칭을 적어주지 않으면 보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피고 이름 썼고 피고 이름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되면 보정이 나옵니다. 피고 1이 누구고 피고 2가 누구고 피고 3이 누구다 라고 이 숫자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이제 그 청구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요.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28분의 31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이 지분의 표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공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제기하게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자별로 소유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이렇게 그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해소 문제를 위해서 이 청구에 이른 것이다라는 이런 청구 원인을 갖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출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 있으면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서 낙찰을 받았다든가 타 공유자들하고 도저히 더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HONGSEO 홍서입니다. 제 이름 HONGSEO 102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아니면 제 전화번호 010-5115-2468번으로요. 문자 주시고 또 내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낙찰받아가지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 또 낙찰은 받았는데 도저히 타공인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의 청구치를 낼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길잡이가 돼줄 테니까 honjseo102@한메일.net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갑 제1호증 내용증명사본 수치불명 반송우편 2명 피고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보정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보정서를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인데 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를 정정할 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처의 경우 1.5, 자의 경우 1이 적용되어 이에 맞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또 여기에 관련 서류 6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을 때 또 망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서류를 통해서 하는지와 관련해서 실전반에서 했던 그 공부 일부 보여드리고요. 또 어떤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지 보정은 어떻게 받는지와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이런 땅입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바로 도로 모양이 사진 찍어서 타 공유자들이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망자가 나와서 원래 피고가 3명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피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번까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5, 6, 7번까지 해서 이렇게 피고가 많이 늘어났다. 사망자가 나와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답변서를 낸 겁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았고 토지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지분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공유자로 소유하면서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이와 같이 또 이 공용도로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분할하거나 또 어떤 그 현물 분할이나 경매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판사한테 굉장히 읍소하는 이런 글들을 내는데요. 결국은 조정으로서 이렇게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장마 괜찮으신가요? 얼마 전이에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7월 20일 조정회복권 이렇게 소장 접수부터 최근까지 사건 내용 살펴보니까 피고가 7명, 변호사 선임 안 했습니다. 원고의 소장 부본 전달 이후에 피고 전원의 답변서 제출이 전부였고 피고 지분 차이는 있지만은 공장지임에 필요한 공유도로 뭐 이런 거 기각해야 된다. 그래서 현물 분할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현물 분할도 경매도 안 되면 원고 지분을 매입하는 것뿐이 없는데 이 조정 당일에 또 만날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그 날짜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도로는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조정이 될 만한 물건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로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정이 될 만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이런 물건 고르는 요령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청구취지 처음에 냈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를 또 좀 바꿨습니다.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3명에서
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가 7명까지 피고 1, 2, 3, 4, 5, 6, 7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청구원인은 아까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이 조정 조서에 써서 나온 겁니다. 도로라 하면 6가지의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법, 지적법, 사도법, 건축법, 조례와 민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6가지 도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도로, 우리가 또 수익이 날 만한 도로는 이 공부를 통해서 사설도로라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뭐 이런 게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을 이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묘지,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 기지권이 있는 물건 중에요. 이와 같이 묘지를 낙찰받았는데, 또 아까 도로를 낙찰받았는데 망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 서류들을 하는지 관련해서 이 보증서가, 사망자가 나왔을 때 보증서가 있는데요. 피고의 이런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피고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소명자료인 망인의 재적등본, 구호적법상의 재적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게 2번째고요. 기본증명서 3번째,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이렇게 6개를 이 사망 사실과 상속에 관련된 소명 자료인데요. 상속인을 파악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또 여기 지분 표시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주민록 초본, 요 보증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초본과 6가지 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이와 같은 서류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외국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외국인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 상속인이 외국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3가지 서류 중에서 또 이렇게 내야 될 서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증명하는 재적등본,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주민록 초본,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됩니다. 이 초본을 그래서 내는 거예요. 외국인인지 미성년인지를 보려고 내는 거고요. 미성년일 경우에 그냥 이런 걸 내는 거고, 그냥 성인이고 한국인일 경우에는 초본만 내는 거고요.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까지 고려해서 청구 취지나 청구원인, 그리고 변경 이런 신청서까지 다 내는 이런 보정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가지고요, 이 도로와 관계된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속 지분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지분 낙찰을 받았는데 이 실전반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공부하는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서락면에 있는 임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6개월 실전반 공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요일 날 8월 10일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타 공유자한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 이후에 자세한 내용, 유용선, 폐문부재, 수침불명, 폐문부재, 유용선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지분경매와 관련한 밴드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 이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면 실명으로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과정도 우리 6개월 실전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공부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시고요. 또 이 프로젝트 실전반 청강하고자 하시는 분도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또
이 매주 수요일 날 있는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우리 학원에서 있는 이 과정 문의하셔서 등록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공부한 내용 이어서 지분경매와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 또 이렇게 소송 중에 상속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된 내용 다음 주에 더 깊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